반갑습니다. 국어강사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의 9강 위험 분석 모델에 대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의 개요를 간단하게 보면 상당히 글의 내용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 위험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총체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총체라는 말을 모든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거버넌스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다. 뭐 위험의 파악, 관리, 예방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걸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글에서 중요한 정보는 사실 요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 원칙이죠. 그래서 위험 거버넌스를 수립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사후에 어떤 정량적인 방법으로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전에 이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원칙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두 원칙이 나름 대립적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이런 수립 원칙에 입각하여 위험 거버넌스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레드북이라고 해서 분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제 형성된 이제 위험 거버넌스의 지표 내지는 방침 이런 게 레드북이었다. 근데 얘가 이런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오렌지북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 오렌지북에 따라서 IRGC 통합 모델이 실제적인 위험 거버넌스로서 설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RGC 모델도 통합 모델 또한 이제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적응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형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거버넌스 모델이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글 후반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서 어떤 전략을 적용해서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첫 문단의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은 이미 봤었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글을 읽을 때, 특히 수능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첫 문단에서 글이 전개될 방향, 글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첫 문단을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제라는 것들이 이제 첫 문단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제라는 건 어떤 특정한 논리가 전개되기 위해 미리 주어져야 하는 사전 논리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전제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글 전체에 적용되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가 첫 문단에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쓰인 글들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발전 과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사실은 요런 구성의 글들이 사실 수능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바덴 협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글들도 사실은 문제 해결에 따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이제 전개된 글이다 보니까 이런 글들도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제를 파악하라는 건데, 자, 첫 문단의 내용을 보면, 자, 위험 거버넌스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 위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이런 위험 분석은 사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정량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량적이란 말은 뭐냐면 양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을 정량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어떤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계량컵에 있는 눈금으로 50cc가 있다, 100cc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정량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정량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수학의 힘을 빌려서 그걸 표현한다는 거죠. 뭐 어떤 통계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쨌든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정량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후평가에만 의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전주의 원칙이다. 자, 사후의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전주의 원칙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들이 있다. 사전주의 원칙이 사후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어떤 예방조치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예방조치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그렇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전주의 원칙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원칙일 텐데 이게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라는 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사후에 정량적 평가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했어. 근데 그렇게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라는 거야. 이 상황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상황. 무언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물들은 다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학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확실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주의 원칙은 뭘 전제하냐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화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에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 아까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지지자들은 사전주의 원칙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 사전주의 원칙과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는 위험에 대한 분석, 위험에 대한 파악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대립하는 입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립 구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과학적 방법을 쓰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과학적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그리고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위험 파악과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마냥 객관적인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1문단에 제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이 글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과 비과학적 방법, 이 두 개의 방법이 사실은 위험 거버넌스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두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입장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는 문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 이 문단을 보면 레드북, 그러니까 위험 거버넌스의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레드북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레드북 보고서에선 이미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 위험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평가. 위험평가라는 단계가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규제 방안의 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시하는 건 위험 관리 단계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험평가, 이 레드북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에 해당하는 게 이 위험평가의 단계고, 정책에 해당하는 게 이 위험관리의 단계일 텐데, 이 정책이란 건 어떤 걸 하자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거는 과학적일 수가 없죠. 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레드북 보고서는 둘이 혼재된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위험 거버넌스에서 하지만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평가는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과 이제 레드북 보고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오렌지북 보고서, 레드북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오렌지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효과적 위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위험 결정 단계, 즉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과학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수기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수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인데, 일종의 어떤 토의에 따른 합의, 그것에 따른 어떤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과학과 정책 중에 정책에 가까운 거겠죠. 그러니까 오렌지북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정책이 모두 위험 거버넌스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 결정, 위험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의 토의와 합의와 어떤 수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거쳐야만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로 그 위험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위험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는 이 통합 모델에서는 IRGC 통합 모델이 오렌지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위험 결정 단계를 위험 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위험 사정에 IRGC 통합 모델에서는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이거는 과학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위험 평가라는 건 과학에 의한 과학적 분석에 따른 평가인 거고, 그리고 정성적인 우려 평가, 이거는 아마도 이런 수기의 과정을 통한 우려 평가이겠죠. 이때 이제 정량적이란 말과 정성적이란 말이 서로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량적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화 가능한 거, 수치화 가능하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결과인 거고, 근데 정성적이라는 거는 이 성이라는 건 성질, 특징 이런 거, 혹은 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라는 게 뭐의 상대어로? 양에 대한 상대어로 질.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꽃의 아름다움을 수치화할 수 있나요? 꽃의 아름다움은 수치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보면 어떤 방사능 폐기물이 있는데 얘의 위험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낸다면, 이 방사능 폐기물이 이제 처리가 되었을 때 이제 방사능이 얼마만큼 누출이 되고, 이 누출된 방사능에 의해서 암 발생 확률이 얼마만큼 늘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정량적으로 나타낸 거겠죠. 근데 이걸 정성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산 확률이 얼마가 되고, 기형아 출생 확률이 얼마가 되고, 확률이 아니고 암이 발생을 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방사능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성적 평가인 거예요. 아까 제가 확률이란 말을 썼는데, 그 확률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쭉쭉쭉 나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렌지북은 과학에 의한 분석과 어떤 수기를 통한 어떤 판단이 모두 이루어져야 위험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문단에 나왔던 그런 어떤 과학과 정책 혹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과학적 분석과 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상을 이루는데 이 대립상을 이루는 것이 어떤 전제로서 첫 문단에 이미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그 뒤에 있는 레드북과 오렌지북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전략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략은 문제 해결에 따른 발전 과정이 어떤 식의 글 전개 방식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구성은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문제 해결이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 글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했어. 근데 그 해결한 방안이 다시 문제가 돼. 그 해결한 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다시 해결책을 마련했어. 근데 이게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 온 과정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 근데 그 해결한 방식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걸 다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뭐 문명을 이룩해 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와 해결이 계속해서 연속되다 보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 해결책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3문단에 보면 2문단에서 레드북이라는 위험 거버넌스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3문단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위험평가. 그러니까 레드북의 관점에서 충분한 위험평가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위험평가겠죠. 근데 그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충분한 위험평가가 뭐? 위험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죠. 즉, 이 레드북의 문제는 뭐? 위험평가는 위험관리는 위험평가와 별개로 구축이 돼야 한다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잘 분석만 해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아주 좋은 정책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위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결정하는 단계가 뭐 기술적인 위험 평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담배예요, 담배. 담배 몸에 엄청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담배가 위험한 어떤 위험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호품인지를 따질 때, 그쵸? 이 담배에 있는 수많은 안 좋은 물질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다 끝났어. 뭐 예를 들면 타르는 뭐 몇 년 이상 뭐 흡연을 할 시 타르에 의해서 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몇 %고 이것이 뭐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 엄청 위험한 독극물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기호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결정되는 게 담배에 대한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되는 거죠. 혹은 뭐 정책,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걸로. 예전에는 막 실내에서도 담배 피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금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담배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면서 점점 기호품, 단순 기호품이었다가 이제 위험한 물질처럼 여겨지는 흐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점을 두고 이제 오렌지북에서는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보완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앞선 레드북의 문제점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파악을 해 두시고 오렌지북의 문제나 혹은 다른 모델의 문제들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위험평가가 위험관리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충분한 위험평가만으로는 어떤 위험 결정, 이게 위험하지 않다, 이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레드북의 문제점이었고 오렌지북은 그거를 보완한 거죠. 보완하면서 어떻게 과학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위험 판단, 이게 위험 평가겠죠. 위험한지 안 한지를 분석하는 거.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이제 위험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요 단계에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 바꾼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는 과학적 분석 결과 플러스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이 위험 관리는 어떤 특정한 정책의 형태로 나올 텐데 이 둘 간의 유기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기존의 위험 관리 정책이 실시가 되었었는데 이 위험 관리 정책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위험 평가의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위험 평가를 하려고 해. 근데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위험 관리 정책이 나온 바가 있어. 근데 그게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 위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단순히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실시해왔던 그런 정책들이 지금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걸 바탕으로 위험관리 정책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유기적인 피드백은 어디선 없었던 거야? 레드북에선 없었던 거지. 왜? 위험평가는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위험관리는 정책을 통해서 해서 둘을 완벽히 나눠 놓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이 없었는데 오렌지북에서는 이런 피드백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위험평가의 영역과 위험관리의 영역이 상이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평가가 끝나고 나서 위험관리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정책을 짜야 되고 위험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위험평가의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이게 위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게 유연하지가 못하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새롭게 어떤 위험 요소가 등장을 하거나 이럴 때 위험평가를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렌지북의 영향을 받았던 IRGC 통합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오렌지북의 바탕을 둔 통합 모델의 문제점이 또 나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적응적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하나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그런 모델이 다시 해결책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글 같은 경우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문제와 특정한 해결 방법들을 두고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들이냐 이런 것들을 물을 거라고요. 해서 어떤 모호하고 불확실한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느려진다. 이거는 어떻게? 오렌지북을 바탕으로 한 IRGC 통합 모델의 위험 요소로 적용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레드북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왜?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가 나뉘어져 있는 거는 오렌지북에 따른 통합 모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레드북에도 적용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를 나눠서. 자, 요 정도로 해서 전략에 대한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의 내용을 보죠. 자, 보기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사회학자들은 산업사회를 발전시킨 동인들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산업사회의 발전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라는 것들이 과학기술 자체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으며 고도로 정밀화된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업체계는 기술 지식을 더욱 배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엇과 동일한 거냐면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이 배타적인 속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기술 지식을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만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이 위험에 대한 책임, 이게 누구한테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기계를 돌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제인 건지, 그 기계를 돌린 사람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기계를 손본 사람이 문제인 건지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지. 어떤 기술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도입 과정부터 공동체의 참여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회사에서 신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이미 어디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참여와 토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후에 평가와 관리가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걸 보면은 이 사회학자들의 주장이란 건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사전주의 원칙을 언급한 거고, 이 사전주의 원칙과 함께 평가 관리가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거는 레드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렌지북, 그리고 통합 모델 이렇게 가는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었죠. 위험 거버넌스가 발전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윗글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건데, 자,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레드북에서 도입된 위험 평가는 전문가들이 가진 지식의 배타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레드북에서는 위험 평가를 과학의 영역으로 두고 그 과학의 영역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 위험 평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위험 평가는 당연히 보기의 내용에 따라 보면 전문가들이 가진 어떤 지식의 배타적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보기에서는 과학 지식이나 기술 지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문가들만 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오렌지북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보완된 것은 분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사실 분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에서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은 어떤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서 위험 관리를 하는 분야, 위험 평가를 하는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은 분업체계인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분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뭐였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위험 평가의 과정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위험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만드는 게 오렌지북의 근본적인 목표였었죠. 자, 3번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증대된 과학기술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적용될 수 있겠군. 뭐 이거 일반적인 얘기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니까 사회학자들이 미리 이제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4번 IRGC 통합 모델에서 사전 평가 단계가 포함된 것은 평가와 관리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자, 사전 평가 단계 아까 우리 같이 봤었죠? 어디서 나왔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참여와 토의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게 사전 평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전 평가 단계는 뭐 평가와 관리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적용한 거다. 여기서 나오는 평가와 관리는 뭐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사전 평가 단계를 통해서 예방 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다만 이때는 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통합 모델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기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평가 단계가 이 평가와 관리의 동시성 통합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5번. 레드북 이후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사이에 유기적 상호작용을 보완한 것. 그러니까 레드북 이후라는 건 오렌지북 그리고 뭐 IRGC의 통합 모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유기적 상호성을 보완하는 것은 뭐 공동체의 참여와 토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가 숙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이 레드북 이후의 경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9강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